안녕하세요. 별보는 쉬운 아빠입니다. 오늘은 플래그스테프를 출발해서 세도나로 가는 날입니다. 세도나는 지난밤을 보냈던 플래그스테프와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차로 약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플래그스테프와 세도나를 한 번에 묶어서 관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도나는 인구가 2010년 기준으로 한 10,000명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작은 휴양 도시예요. 그리고 은퇴자분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동양계,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실제로 제가 많이 뵙진 못해서 진짜로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플래그스테프까지 가는 길은 주로 이제 사막길이었고 계속 사막길로만 다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세도나 가는 길부터는 숲길이라서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세도나를 갈 이유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냥 한 곳이라도 더 구경해보자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 세도나가 자연경관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서 시간을 내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은 저하고 아들하고 주로 하는 게임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비행의 기초에 대해서 배울 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세도나 공항입니다. 이곳에서 세스나 같은 경비행기를 어떻게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물론 가상현실이지만요. 세도나 공항은 전기 노선이 없고요. 경비행기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 이런 것들만 이착륙할 정도로 작은 공항인데요. 가능하면 이곳에 가서 실제로 비행기도 타보고 비행기 체험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경비행기 체험이 없더라고요. 대신 헬리콥터 체험은 있었는데 이날 바람이 몹시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건 불가능했었습니다. 세도나는 도시 전체적으로 사암지대예요. 그래가지고 돌이 붉은색이고요. 손으로 만져보면 잘 부스러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낯설고 또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가장 먼저 세도나 공항부터 찾았는데요. 공항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요. 물론 유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전망을 보는 데 가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좋은 풍경을 봤으니까 기념사진도 하나 찍어야 되겠죠? 특별히 공항을 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은 곳은 없고요. 공항 옆에 있는 식당에서 활주로 쪽을 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기에 만약에 세스나가 한 대 있었으면은 시동 걸고 이륙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상 공간에서 보던 그런 환경을 실물로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여기서도 역시 기념사진을 하나 남겨주고요. 세도나 공항 구경을 마치고 이번에는 맥도날드로 향했습니다. 세도나에 있는 맥도날드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로고의 색상입니다. 원래 노란색인 맥도날드 로고가 세도나에 어울리지 않아서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건물 밖에 있는 로고뿐만 아니라 포장지에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 밖에 컵에도 파란색으로 맥도날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간식만 먹고 제대로 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내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발견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베스파 헬시 이탈리안 카페 세도나라는 곳이고요. 건강한 이탈리아 음식을 판매한다고 하는 곳인데 구글 별점이 무려 4.8점이나 되는 곳이더라고요. 샐러드나 피자, 라자냐 모두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에 세도나에 또 가게 된다면 다시 들릴 것 같습니다. 세도나에는 꼭 가보아야 할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Chapel of the Holy Cross라는 곳인데요. 구글맵에는 성십자 예배당으로 되어 있어요. 세도나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서 주차가 매우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볼 가치가 있어요. 이곳은 풍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변과 성당 건물의 조화가 잘 되어 있어요. 천주교 성당입니다만은 종교나 종파에 관계없이 이곳에 오면 경건한 기분이 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 한창 미사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도 미사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영어라서 끼질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에요. 이제 날이 조금씩 개이고 있었고요.
성당 구경을 마치고 벨락이라는 곳을 향했습니다. 종 모양의 돌이라는 곳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생긴 봉우리가 하나 보여요. 이곳이 지구 자기장이 모여서 기가 집중되는 그런 곳이래요. 옛날에 원주민들이 이곳에서 수련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랬다고 하고요. 현재도 어떤 기를 모으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저 꼭대기에 앉아서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 꼭대기에 올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일반인들은 저 중턱까지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위험하거나 험하거나 하진 않아요. 아이도 금방 잘 따라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길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어서 길을 잃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도 잠깐 길을 잃어가지고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풍경하고 파란 하늘이 어우러지는 게 멋있어서 사진 한 장 찍어봤고요. 이제 이날의 종착지인 투싼으로 향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도 같은 이름을 가진 SUV가 있죠. 투싼으로 가는 길에 바이크 군단을 만났는데요. 저렇게 단체로 할리데이비슨을 타고 넓은 대륙을 질주하는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할리를 좀 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호등도 많고 또 제약 조건도 많아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탈 수는 없는 환경인 거는 맞아요. 미국 라이더 분들 참 부럽습니다. 투싼은 세도나에서 차로 한 4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어요. 굉장히 오래 운전하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미국에서 10며칠 동안 장시간 운전을 몇 번 하다 보니까요 4시간 반 운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드디어 선인장이 보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멋있는 선인장이죠. 가는 길에 개길식 날 날씨가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이때만 해도 별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냥 기분 좋게 여행을 하는 걸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한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늦게까지 여는 데가 별로 없어서 김치타임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구글 평점이 4.5점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실내 분위기가 살짝 묘한 식당이긴 했는데요. 음식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잘 나왔고요. 김치도 맛있었고요. 김밥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저렇게 옥수수를 구워주시는데요. 저거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 퍼포먼스도 재밌었고요. 함께 주문했던 김치찌개나 불고기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한국의 맛 그대로 재현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투싼을 지나가실 때 한국 음식이 정말 급하게 생각난다 그러실 때는 이곳에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미국 여행기 12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도 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